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FOMC의 금리 인상 결과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 22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지난 15일 세계은행이 각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 이 IMF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여러 우려가 있지만 또 선물 시장은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죠. 오늘도 이기는 투자 전략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짚어드릴 테니까요.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월요일이 일단은 또 시작이 됐고요. 자, 주말간에 뭐 이슈들 많이 나왔고, 이번 또 목요일 날 새벽 3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FOMC 있죠.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바로 오늘 상황들 제가 짚어드리면서 한번 어떤 이슈가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시나리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또 방송 중에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또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최종금리 상승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채금리 강세에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경기 침체 우려에 수요 둔화 이슈가 자극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ECB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속에 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주요 상품 모두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09% 하락한 11,92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1.27% 하락한 배럴당 8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6% 빠진 0.99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열리는 FOMC 회의에 시선이 쏠리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그리고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일 나스닥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차트를 보면서 일단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봉 차트를 일단은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뉴욕장 10시 반에 시작한 이래로 굉장히 크게 상승, 한 500틱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일봉상이 중요합니다. 일봉상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일봉상으로는요, 이슈가 지금 몇 가지 좀 있는데,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요 하단이죠. 예, 올해 최저점입니다. 11,068 라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11,068 라인이 한 70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금요일이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장 지금 778포인트고 최저점이 068 라인이기 때문에 한 700포인트 정도 일단은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700포인트 정도 같은 경우에는 한 2800틱 정도 되죠. 우리 이 장대 음봉을 그린 이날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으로 장대 음봉을 그린 이날이 3000틱 정도 일단은 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갈 수 있는 이런 룸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일목의 그물대를 전부 다 이탈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죠. 선행 스팬을 전부 다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향후에 매도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21선과 5일선이 지금 계속 하향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내려가고 있는, 매도 쪽으로 예쁘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아직도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조금 많이 내려왔고, 우리 올해 최저점에 지금 한 700포인트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는 어느 정도 예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도 포인트는 일단 이 5일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12,030포인트입니다. 12,030포인트가 5일선 지역인데요. 이 5일선은 일봉상 종가로 넘는지 안 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5일선 밑입니다. 12,030 밑에서는 계속적인 매도 전략 일단은 취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당일 나스닥에 대해서는 또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줄여가고는 있지만 또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오늘 3.51%를 터치하면서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 또 달러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가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국제 유가 수요 우려 그리고 강달러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대 하락폭 보여지면서 배럴당 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당일 유가에 대해서는 거래 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5일은 관망 전략 세워주셨네요. 5일이 굉장히 실전 매매하기가 요즘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자, 오늘도 차트 잠깐 보시죠. 오늘도 지금 분봉 차트를 보시면 하루 종일 내렸어요. 네. 하루 종일 내렸는데 조금 전부터 좀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보면 80달러를 지키려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최저점이죠. 올해 최저점이 81.20달러거든요. 적정한 5일의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만 한 65달러 정도 되면 인플레이션이 비용 견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또 좀 많이 꺾일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달러를 지키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발 매수세가 지금 분봉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어떤 전략으로? 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매도 쪽으로 굉장히 조금 많이 빠질 것이고요. 공급적인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적인 이슈들은 매수 쪽으로 굉장히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일단은 매도 쪽으로 빠졌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과대 낙폭이죠. 과대 낙폭으로 인한 반발 매수세가 일단은 조금은 지속될 것 같다. 자, 오늘 최고점인데 최고점이 85.88달러입니다. 자, 일단 제가 포인트를 하나 조금 짚어드린다라고 하면 이 포인트죠. 84달러입니다, 여러분. 84달러 분봉상입니다. 3분봉을 기준으로 요 84달러 제가 조금 체크를 해드릴게요. 84달러를 못 넘으면 1차적으로는 82.90달러. 자, 84달러를 못 넘고 저항을 받으면 1차적으로는 82.90달러. 2차적으로는 오늘 최저점
81.73달러를 깨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84달러의 저항을 받으면 82.90달러까지 일단은 떨어지는 모습. 그 다음 라인은 81.73달러, 오늘의 저점이죠. 여기까지 떨어지는 모습, 깨는 모습을 아마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관망 전략을 세워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리값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 그리고 천연가스 모두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같은 경우는 3주 연속해서 계속해서 내리막길 걷고 있는데요. 그래도 80달러 선은 지켜내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시청자님께서 여쭤본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꽃보다 무상증자님께서 천연가스 9달러의 선물 매도를 했는데 전망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천연가스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마스님? 네, 천연가스는 일단은 차트를 일단 좀 바로 가도록 할게요. 네. 라이브 질문이기 때문에 네. 차트를 제가 한 5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달러의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제가 일단 보이고요. 네, 우선은 오늘, 잘했다. 최고점이 일단은 10달러 조금 넘었는데 9달러에서 일단은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서 들어가신 것 같고, 네. 자, 일봉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지금 9월 15일이니까 아마 그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오버나이트 하시면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여기인데요. 나스닥 차트랑 이 차트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 잠깐만 보시면 제가 설명을 위해서 네. 나스닥 잠깐 보시면 그물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목이라고 부르는 선행 스팬 1, 2인데요. 이 그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그물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매물대라고 주식의 매물대라고 일단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스닥도 여기를 지지하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 일봉상으로 보셔도 자, 그물대를 깨는지 안 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보시더라도 자, 일단은 요 그물대를 지지하고 지금 오르고 있죠. 일봉상.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물대를 깬다라고 하면 종가상으로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일봉이 그물대 하단을 깨기는 했는데 종가상으로 어떻습니까? 꼬리를 말면서 종가상으로는 이 그물대에 지금 속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평선을 일단 보도록 할까요?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21선하고 5일선입니다. 21선과 5일선이 꺾이면서 하락 쪽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자, 근데 체크를 이제 우리 하실 게 뭐냐면 꽃보다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가 일단은 지지를 받는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전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받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평선이 지금 밑으로 가려고 꺾인 상황이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종가상으로 이 그물대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종가상으로 지금 보면 7.5달러 정도 일단은 제가 봐드릴게요. 7.5달러를 일봉상 종가상으로 깬다라고 하면 이게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저항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위에 맞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꽃보다님께서는 9달러에 지금 갖고 계시니까 여기에 네.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또 추가로 답변을 주셨는데 9.6달러에 이제 매도로 들어가셨다가 8.5달러에 매도를 해서 네. 다시 또 들어가셨다고 하나요, 9달러에. 프로시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수익을 계속 연일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네, 축하드리고요. 네네. 이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잘 보시는 또 애청자님이시거든요. 해외 선물의 장점이죠. 네, 매도 양방향 포지션, 거래의 장점인 매도 것 포지션으로 예. 요 정도에 들어가셔서 이 정도에 터시고 네. 이 정도에 또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터신 다음에 또 보유를 하신 걸로 일단은 제가 보이는데, 네. 자, 그래서 중요한 라인은 7.5 라인입니다. 7.5 라인을 지금 터치를 했거든요. 터치하고 지지받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평선이 지금 꺾여가고 있기 때문에 7.5달러를 종가상으로 깨고 저항 라인이 된다라고 하면 전저점 라인까지의 룸이 있죠. 5.3달러입니다. 5.3달러까지의 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따라서
일봉상으로 어차피 지금 보면 꽃보다님께서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짧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단은 수익 매매로 하시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목 금을 때 7.5달러 깨고 이게 저항이 되면 밑에 라인까지 일단은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 말대로 된다라고 하면 피드백 한번 신세계 리턴즈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7.5달러 선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또 더 수익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꽃보다 무상증자님처럼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고 스캔하셔도 또 들어오실 수 있는 상단바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가 2년 5개월 들어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1,700달러 선은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짓눌리면서 1,67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일 골드에 대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 어김없이 오늘 또 매도 들어주셨는데요.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네. 제가 이제 골드 매매를 일단은 하고 네. 들어왔는데 오, 골드는 골드는 좀 자, 분봉 일단은 보시죠. 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매수 쪽으로 일단은 저는 짧게 일단은 좀 들어갔었는데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여러분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분봉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윙 전략으로 스윙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스윙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조금 괜찮아 보인다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봉상으로 체크를 하셔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잠깐 나온 다음에 데드 크로스로 또 빠지면서 중요한 게 전저 라인이죠. 전저 라인을 지금 깨고 다시 한번 이평선이 굉장히 예쁘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일봉상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윙 전략으로 조금 가져가셔라. 분봉상으로 일단은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실전 매매는 한두 번 정도 일단은 들어가셔서 데이 트레이딩이 통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바로 스탑하시는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한두 번 여러분 컷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해외선을 매매하시는 인생에 뭔가 큰 오점이 남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리스크 관리 그냥 하시면 되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만 잡는다라고 하면 승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실제로 승률이 굉장히 높은 정직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일단은 가셔라. 일봉상 일단 본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저 라인을 일단은 깨고 이평선 이쁘게 밑으로 매도 쪽으로 일단 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일단은 조금 세우시는 게 좋아 보인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죠. 5일선은 뭡니까? 단기 급등락, 그리고 21선은 장기적인, 중기적인 급등락을 나타낸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항상 매수 포지션이든 매도 포지션이든 굉장히 길게 잘 가는 이런 모습은 뭐를 막고 갑니까? 항상 21선을 막고 내려가는 혹은 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라고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21선을 맞고 지금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고 있으니까 스윙 전략으로 하시는 분들 일단은 그렇게 매도 포지션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이 스윙 전략 하시는 분들은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일선과 21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도 포지션에 대한 타점입니다. 예를 들면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91라인 정도 보이네요. 1691라인 정도 매도 포지션 스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략. 두 번째는 뭡니까? 21선입니다. 1725라인 정도 됩니다. 1725라인 정도에서 매도 포지션 스윙 전략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자리 타점이 나오니까 유념하셔서
스윙 전략으로 일단 가져가시는 걸 제가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는 스윙으로 이제 매도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골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달러가 계속해서 거침없는 강세 기조를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페리티가 회복했다가 또다시 무너지면서 아슬아슬한 등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0.998달러 선에서 유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팻말 통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유로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유로는 뭐 고민도 안 하고 매도를 계속 한 달 넘게 들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전략 세워주고 계신데 네. 그럼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은 선물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페러티 깨진 걸로 나오는데 예. 선물 지수 기준으로 해서 월물 12월물로 일단은 제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12월물로 바뀌었거든요. 예. 자, 12월물로 바뀌면 지금 1.005입니다. 일단은 네. 1.005인데 뭐 아까 페러티 깨진 거하고 지금 월물 바뀌어서 1.005 이거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큰 차이가 뭐 없네요. 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1월부터 계속적인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요거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세요. 조금 자, 이 기술적 분석을 일단 좀 해드리면 우리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패턴 같은 경우에 해외 선물은 굉장히 빠른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큽니다. 주식에 비해서. 그래서 일정한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이는 이런 양상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쭉쭉쭉쭉 보시면요. 조금씩 골든 크로스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데드 크로스로 빠지면서 장기적인 대세 하락장이다. 이게 어떤 종목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왔죠? 국내 선물에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기술적 분석해드린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조금씩 나오면서 페이크를 주면서 밑으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 일단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질 가능성이 많겠죠. 자, 이 유로를 보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게 보셔야 된다. 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금리를 일단은 보시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금리는 화폐의 가치다. 자, 미국이 지금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 금리를 지금 또 올릴 건데 0.75% 올리는 게 굉장히 제일 큰 가능성이 있죠. 자,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면 강달러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로존에서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체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의 우려 때문에 지금 유럽은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 주가 제일 문제죠.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문제이고 세계가 다 문제이기는 한데 이번 주에 미국이 금리를 0.75%를 또 올린다라고 하면 강달러의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고 유로화의 기조는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진다. 이건 기본적 분석으로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유로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여러분들 단타 매매보다는 정말 크게 돈을 버시려면 일단은 스윙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오늘도 매도를 든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 어차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유로화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매도 쪽으로 일단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투자 전략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당일 주요 상품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계속해서 또 궁금한 사항 남아있다 하신다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요 상품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봤고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75bp 그리고 100bp 인상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견 선생 마스터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제 의견이 사실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제 네.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100bp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달부터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1%를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고, 네.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정말로 잡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항상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두 눈으로 보시다시피 물론 이제 헤드라인은 뭐 낮춰지지만 코어는 낮춰지지 않는 그런 모습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오늘 큰 이슈는 네. 최종 기준금리가 4.5%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자료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0.7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가요? 0.75%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어차피 다 오픈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것을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장을 조금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는 건데, 항상 요즘에 패턴이 이렇잖아요. 지금 근 1년 동안의 패턴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 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진짜로 그 금리가 그렇게 결정이 났을 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는 모습들이 간간히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못하게 하락세가 어때요? 꺾였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하락세가 시장의 예상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한 거다. 이거를 쉬운 말로 표현을 제가 해드리면, 자, 예상치보다 어떻습니까?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0.75%를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0.75를 올린다라고 이제 발표가 난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시장은 어차피 이게 선 반영이 돼 있고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위로 또 솟구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8분 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라는 거죠. 이번 목요일 3시 반 정도에 이제 인터뷰합니다. 3시 반 정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인터뷰도 제 예상으로는 굉장히 짧게 끝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잭슨홀 미팅에서와 같이 굉장히 간결하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지금까지는 소위 얘기해서 뭐 그렇게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희망 고문을 줄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해서 시장이 사실상의 개념이 잡히지 않았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로 어떻습니까? 시장의 개념이 딱 잡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OMC가 0.75%를 만약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크기 때문에 0.75%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위로 또 솟구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때 3시 반에 30분 있다가 파월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더 가라앉을 것이고, 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냥 1.0%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0.75%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겠죠. 자, 그래서 자료 잠깐만 내리면 네. 나스닥 차트를 지금 잠깐 볼게요. 제가 9월 달에 1,400에서 1,500포인트를 일단은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포인트가 이번 잭슨홀 미팅 때 나올 죄송합니다. 이번 FOMC 때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을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방금 전에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1.0%를 올렸을 때, 자, 두 번째로 뭡니까? 0.75%를 올리기는 했는데 파월이 잭슨홀 미팅과 똑같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할 때 시장은 밑으로 한번 갈 것이다. 그리고 전저점을 일단은 이탈할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요. 차트 잠깐 내리고 자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예상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0.75%를 일단 올릴 것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제 시나리오대로 일단은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최종 기준금리가 4.5%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예상안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뉴스에서 나온 건 뭐냐면요. 올해 4.5%까지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올해. 자, 그런데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4.5%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4.5%까지 가기는 갈 것이다. 언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초에는 갈 것이다. 전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도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자료 갖고 나온 거 아마 처음 보실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2004년부터 최근까지 통화량의 흐름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통화량의 흐름. 그렇죠? 자, 통화량이 거의 이제 수평을 그리고 있다가 2009년도 뭐가 터졌죠?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때 시장에 돈을 확 풀었습니다. 시장에 돈을 확 풀고, 자, 2008년에서 코로나 직전까지 완만하게 시장에 통화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자, 2008년부터 1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렸는데, 실상 이 표를 보시면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굉장히 조금 많이 뿌렸고요. 기울기가 원만하게 가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푸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이 정도 풀었는데요. 코로나 때 이 정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급격하게 돈을 풀고 나서, 그리고 뭡니까? 현재까지도 급격하게 돈을 풀고 있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은 여기가 나옵니다. 끝인데요. 끝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금리 인상을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QT를 했을 때 현재 시장에서 돈이 회수된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까지 뻗었는데요. 좀 잘못 그렸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뻗었는데 여러분 뭡니까? 겨우 이 정도 회수가 된 거예요. 아직 너무나 갈 길이 멉니다. 자, 요거 하나만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 하나만 봐도. 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는데 지금 회수가 된 거는요, 딱 여기입니다. 딱 여기. 아직도 돈이 회수가 되려면요, 많은 시간과 많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자료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 자료를 많이 보실 겁니다. 아침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은행 자료인데, 한국은행에서요, 여러분, 저번 주에 미국 경제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최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아침에 이거 한국은행 자료 띄워드리겠습니다. 전문을 일단은 다 띄워드릴 거고요.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0분이면 다 읽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은행에서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의 금리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지금 예측을 한 거예요. 한국은행에서는 자, 연준, 페드의 금리죠. 금리가 일단은 3.75%에서 멈출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측을. 자, 투자은행들의 금리는 어떨 것이냐. 자, 투자은행들의 금리도 3.75%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보면요. 자, 그래서 지금 4.5% 얘기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나오고는 있는데 4.5%는 올해 연말까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저 또한 3.75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물론 금리는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고 내년 가면 4%를 넘어서 뭐 4.55까지 일단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는 3.5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한 4% 이내에서 일단은 결정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5월 달 정도에 여러분들한테 신세계 리턴 재산 2회 정도 방송을 해드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3.75%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일단은 드린 자료인데 무슨 자료냐면 부채입니다, 여러분. 부채. 미국의 부채. 자, 미국의 부채가 지금 뭡니까? 급속도로 일단은 늘었습니다. 1950년입니다, 여러분. 조금 작은데 1950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국가도 부채를 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채권을 활용해서 부채를 만들죠. 그래서 시장에 돈을 뿌리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주말 특강에도 여러분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주말 특강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주말 특강에서도 제가 채권 교육 어저께 해드렸죠.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소위 얘기해서 빚을 돌려막기 하면서 나라 빚을 키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950년대부터 미국도 굉장히 큰 국가 부채를 일단은 만들고 있어요. 자, 만들고 있는데 국가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빚을 지면 이자를 냅니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 돼요. 자, 그 이자 연동이 어디에 되는 거냐면 거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연동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라고 제가 이미 5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10년물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제가 5월 달에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그리고 연 얼마를 내야 되느냐. 미국은 연으로요. 부채에 대한 이자만 700조 정도 냅니다. 여러분 700조. 이자만 700조를 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2였을 때 700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2년물 국채 금리도 일단은 오를 것이고 10년물도 지금은 따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자, 국채 금리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3.2보다 지금 훨씬 더 높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미국 정부가 이자 비용으로 내야 되는 돈이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건들지 못해요. 자, 한국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팍팍 못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가계부채보다 국가부채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는 있지만 사실상의 속도 조절을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75 정도의
아마 최종 금리가 맞춰질 것이다. 최대 4% 이하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미 5월 달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국가부채의 문제 그리고 국가부채를 감당할 이자의 문제 때문에. 자, 미국 국채 10년이 지금 3.4%고요. 2년물이 일단은 3.8%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2% 정도 됐죠? 3.2%였을 때 한 700조 정도 되고 지금 현재가 3.4% 정도 됩니다. 0.2%나 더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에 내야 되는 국가부채의 이자가 미국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75, 최대 4% 안에서 일단은 기준금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국채금리에 대해서 지금 조금 금리 스프레드, 2년물과 10년물 그리고 금리 스프레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조금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노란톡방에 일단은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아침이라도 금리 스프레드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드리는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내일 금리 스프레드 그리고 한국은행 자료 받아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의 이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예상대로 나오게 될 때는 시장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때는 또 전저점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또 최근 이 많이 말한 연말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4.5%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장단기 금리차 심각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참고하시면서 또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선을 좀 국내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국내 시장이 사실 이러한 좀 거시적인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우리 국내 시장 좀 짓눌린 모습인데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다. 네. 원래 중요한데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다. 자, 현실적으로 지금 2.5 동률이라고 일단 본다라고 하면 그런가요? 네. 현실적으로 정말 많이 차이가 날 때입니다. 지금이 그렇죠? 예, 금리가요.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0.75 최소한 최대 1% 차이가 날 것이고. 네. 자, 우리나라는 10월에 있죠. 우리나라 그렇죠. 10월에 있기 때문에 10월에 있다 하더라도 글쎄요. 얼마나 올릴까? 좀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죠. 0.25에서 한 0.5% 정도 일단은 지금 올릴 뭐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 저는 항상 어떤 국내 시장의 그 관점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환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서부터 1,400원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그게.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좀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 한국은행에서는 일단은 걱정 말아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정부가 구두 개입을 일단 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오늘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 자, 달러를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시장에 지금 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성 기사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 오늘 확실히 그 기사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오늘 오전에 제가 한 9시경에 전부 다 일단은 보내드렸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외환보유고 내에 달러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달러가 거의 미국 국채로 변환이 돼서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은행 외환보유고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미국 국채를 지금 시장에 다 내다 팔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시장에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자, 외환 당국이 지금 환율 방어에 나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IMF를 겪었고요. IMF의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IMF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딱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기업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전부 다 방어를 했다라는 것도 한 뭡니까?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미국 국채를 외환보유고에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 다 뿌릴 수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일정 기간 혹은 일정한 피어리드 안에서는 외환 방어가 조금은 환율 방어입니다. 환율 방어가 조금은 될지언정 사실상 근본적인 방어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제가 보고 그 시점이 바로 이번 주 목요일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은 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자, 지금까지는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올리고 우리나라도 올렸기 때문에 스텝이 맞춰졌는데 여러분, 자,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스텝이요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더 멀리 갈 겁니다. 12월까지. 일단 0.75%에서 1%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앞으로 남은 9월 이후에 앞으로 나는 두 번에서 계속적으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것이고 환율은 더 상승이 돼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평가 절하가 더 되는 이런 현상이 아마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래서 이 국내 선물 차트를 잠깐 보시면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하락장으로 일단은 다시금 전저점을 일단은 이탈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제가 좀 진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이번 주 이후로 좀 미국과 한국중앙은행의 금리 차이는 계속해서 좀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오늘 1,393.6원에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1,4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 잔여 일정 10월 12일 그리고 11월 24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 굉장히 이 복잡한 시장 상황 대응하시느라 또 고민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한 말씀 좀 챙겨주시죠.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네. 또 많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네.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굉장히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현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네. 선물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시장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시장이지만 현물을 하시든 선물을 하시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그 트레이딩에 맞게 기본기 설정이 잘 돼 있으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운 시절이 와도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물 하시든 선물 하시든 기본기를 익히시고 공부하시는 습관 매일매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맞선이가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더욱더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실 때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맞선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